이번 시간에는 2021 11월 고2 23번에서 27번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총 7개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또 모의재판 사례 적용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네요. 절차에 대한 문제, 마지막 문제가 어휘 문제거든요. 이해에 대한 기억, 니은, 이해 보고 나서 풀고 마지막 어휘 문제 이런 순으로 자 기억, 니은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문단 읽어보도록 하죠. UN 해양법 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UN 해양법 협약은 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단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는 이유는 국제법의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국가 간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화두가 되겠죠.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즉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강제 절차라고 한다. 이 강제 절차는 1문단에서 말한 UN 해양법 협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글 전체는 UN 협약법 협약에 대한 내용이겠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3문단 봅시다. 강제 절차란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 가능한 기구에는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기구들이다. 그러니까 이 분쟁 기구들에는 분쟁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3문단부터 이어질 내용은 중재재판소의 역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네요. 이중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요. 구성되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상설기구로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 기구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재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이다. 중재재판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것이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상설기구 늘 있는 기구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 협약의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네요.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심리 절차 주석을 보니까 심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서 관할권이란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이후 본안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해당 재판소는 재판 과정을 거쳐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자, 그래서 사문단에서는 중재재판소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네요.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을 이용할 때 국가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고,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가 간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교섭이나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교섭이나 조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강제 절차에 따르는데, 이 강제 절차는 크게 중재재판소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다.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거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이다. 그리고 나서 사문단에서는 중재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문단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대요.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잠정 조치는 왜 내린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래요. 이때 잠정 조치란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이 있는 임시 조치이다. 잠정 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으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된다. 그래서 잠정 조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요? 임시 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도 임시적이므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중지된다. 한마디로 임시 조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네요. 그 다음 6문단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면 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그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잠정 조치는 임시적인 조치고 본안 소송 재판소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와 같은 상설기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잠정 조치는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중재재판소의 하위 기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예예요? 잠정 조치에 대한 예죠.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한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었지만 사안이 긴급하여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였고요.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담당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본안소송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판결한대요. 이때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는 임시기구였고요. 의 관할권이 확장되지 않더라도 잠정 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본안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잠정 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잠정 조치에 대한 관할권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이 회부된 중에 재판소의 본안 소송의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분쟁 해결이 긴급하여 잠정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 재판을 통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5, 6, 7문단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봅시다. 국제해양법 협약은 중재재판소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는데 중재재판소는 임시재판소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래요. 그런데 어떤 재판을 회부한다 그러면 관할권을 확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쟁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에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잠정 조치는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 임시 조치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원래는 중재재판소, 임시기구인 중재재판소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너무나 긴급한 사건이라서 중재재판소가 구성이 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즉 상설기구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할권 확정이 예측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관할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중재재판소에 있다고요.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에 관한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9번 문제고요. 기억은 본안소송의 관할권, 니은은 잠정조치의 관할권이에요. 자, 그럼 적절한 게 뭘까요? 1번 보니까 기억의 존재 가능성, 본안소송의 관할권은 질문단에서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중재재판소에 있다고 했고요. 잠정조치의 관할권은 잠정조치의 경우 왜 본안소송의 관할권인 임시기구니까요. 중재재판소에서 행하지 않고 잠정조치의 관할권에서 행할 수 있다고 했죠. 긴급한 사안의 경우예요. 그래서 긴급한 사안의 경우 본안소송의 관할권, 즉 중재재판소가 구성되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정조치의 관할권 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회부해서 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관할권이 중요한데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 재판소, 즉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지 1번 볼게요. 기억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니은은 인정된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7문단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본안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이 되어야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먼저 풀어보죠. 소송 절차예요. 분쟁 절차.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송 절차가 A, B, C, D, E 인데 이 절차에 대해 틀린 것을 고르란 얘기네요. A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UN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국가 간 다툼이 있다는 것 맞네요. 2번 D 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고 임시기구인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중재재판소네요. 이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자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구성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라고 했으므로 발생한 이후에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것이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선지 3번 B를 통해 B가 평화적 수단이죠. C로 가는 과정은 분쟁 해결로 가는 과정은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된다라고 했고요. D 강제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로 가는 과정은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죠. 이 문단을 보면 강제 절차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강제 절차가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5번 D를 통해 강제 절차를 통해 2로 해결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오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은 17번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풀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지문을 한번 볼게요. 보기 봅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된 A국과 B국 간의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하여 자국의 인근 바다에 해양 오염 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B국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B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주 A국은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B국은 중재재판소를 통한 재판을 원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A국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염려하여 잠정 조치를 바로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는 잠정 조치를 명령한 상태네요. 자, 그러면 선지 판단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A국이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B국과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육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면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맞고요. 여기까지. B국가의 본안소송 재판은 종결되었다. 아니죠. 왜냐하면 본안소송은 잠정 조치에 대한 소송이잖아요. 그런데 오문단에서 말하기를 잠정 조치는 최종 판결 전에 내려지는 것이고 효력이 임시적인 것이라고 했고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효력이 종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안 소송이 종결되는 것은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본안 소송이 종결되는 거고 잠정 소송은 임시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 최종 판결은 소송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그때 종결되겠죠. 틀린 말. 3번 A국이 B국에게 교섭을 시도한 것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평화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죠. 맞는 말. 4번 A국과 B국은 동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국가 간 분쟁은 중재재판소를 통해 해결되겠군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산문단에 나왔죠.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양국이 동일한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선지 5번 A국이 재판에 사건이 회부된 후 바로 잠정 조치를 요청한 것은 여기까지 맞고요. B국으로 인한 자국의 해양 오염을 시급히 긴급하게 막기 위함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16번 내용일치 문제 풀어봅시다. 선지 1번 잠정조치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임시조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잠정조치는 구속력이 있는 임시조치죠. 왜냐하면 7문단에서 잠정조치 재판을 통해서 잠정조치를 명령한다고 했죠. 이 명령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므로 틀린 말. 선지 2번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3문단에서. 그 다음 3번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원리는 각국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이 문단에서 얘기했고요.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적인 분쟁 기구이다. 맞죠? 상설기구라고 했어요. 그 다음 5번 유엔 해양법 협약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 해결에 대한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했죠. 이 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라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A는 국가 간 상반된 이익이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이익이 생겨난다 바꿔도 적절하네요. 자, 의견을 교환해야 의견을 주고받아야 맞죠?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짧아지기가 아니고 필요하기 라는 말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맞네요. 피해를 방지하기 맞고요. 자, 오늘 해본 지문은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